네, 뉴욕 증시 이번 주는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일정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곧 2분기 실적 시즌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증시 변동성에 어떻게 좌우될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미국 시간 목요일 날 델타 항공으로 인해서 일단 비공식적으로 이제 맛보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미국은 이제 금융주를 얘기하면서 실적 시즌이 개막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이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 밤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22.5배 정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22년치의 이익을 주가에 반영시키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고평가라고 얘기하더라도 틀리진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시즌은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의 어떤 시장의 지배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 그리고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 넘을 수 있을지에 관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생츄리 웰스 매니먼트에서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실적 시즌에 컨센서스는 한 5% 정도 됩니다. 당초 3월 말에 한 8% 정도였던 걸 비하면 4에서 5% 정도 사이 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8에서 9% 정도 이익이 상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 한 자릿수 후반대 내지 10% 조금 못 미치 정도의 이익 증가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은 이익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 지금은 22배가 좀 넘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익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죠. 즉 21배, 20배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주식시장에서 판단 기준이 됐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구정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평균은 6,400, 6,500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S&P 500이 이익 전망을 기대로 한 기업의 이익 전망을 기대로 한 컨센서스는 6,700.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7,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는 주장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AI, 로봇공학, 블록체인, 웹 3.0 그리고 얘기 나왔던 크립토라든가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가면서 지수를 지금 이번에 7,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영향력을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다수의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보수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스스로의 전망과 미국 기업의 전망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은 절대로 웬만해서는 장밋빛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굳이 또 한 두세 개 정도 본다고 그러면 IT 쪽 입장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실제로 보면 작년 4분기 이후 다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급증이 주가를 밀려 올리는 그런 큰 기폭제가 됐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AI 관련주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또 하나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인력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사이닝 보너스를 할 때 1억 달러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웬만한 사람들한테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위험의 시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주, 55주 연속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사점도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각에서 좀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실적 시즌의 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별의별 통계가 다 있습니다. 150년의 다우지수의 역사 그리고 S&P 500은 거의 100년 나스닥도 50년, 70년이 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라는 것은 매 3개월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실적 시즌 컨센서스 대비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부합을 했냐는 것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전망을 상회하는 비율은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이 미국 기업의 오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기업들도 과거에 얼마만큼 쉽게 해서 눈높이를 맞췄냐, 예상 대비 이익이 더 좋아졌냐, 그리고 또 예상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 어느 정도 무브먼트,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떨어지는지도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 시즌에서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과거의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느냐. 오전에 발표한 것은 그 당일날이 되겠고요. 장 끝나고 나온 것은 그 다음날을 갖고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보이다시피 블랙락이라든가요. 그리고 LI 파이낸셜, 그리고 시티즌 파이낸셜들 비롯해서 이번 주 이제 금융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적을 상당히 부합하는 성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80%라는 것은 10번 하면 8번, 8번, 9번 정도가 이익을 부합하거나 이익이 더 낮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로는 정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냐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랠리를 가고 있고 $1,000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한 블랙락이 되겠고요. 네. 그 외에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리고 엘리 파이낸셜 등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시고 상대적으로 할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 방송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아마 대부분이 IT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시고 종목으로 보면 뭐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항상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네. 그 테슬라, 팔란티오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시고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뭐 80, 90% 정도 되고 금융주 갖고 계시냐 물어보면 10%도 안 되는 방송 보시는 분들. 그렇지만 그 금융주가 올해 들어서 IT보다 섹터로 보면 더 꾸준하게 더 올라갔다는 그러니까요.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금융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조건이 마땅치 않으신 분이라면 ETF를 보시는 게 맞다. 금융업종 전체를 아우르는 ETF가 XLF가 있겠고요.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은행만 좀 대형 은행 위주로 하는 것은 KBWB가 되겠고요. 이것보다 더 제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IAI입니다. 은행, 증권사 그리고 증권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도 거래소고 뉴욕증권거래소 거래소인데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나라거 아닙니까? 국영 나라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이게 다 사설 민간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라도 전 부러운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IAI $170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한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사상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혁 위원님의 권고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 90%를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등으로 좀 채우고 계신데 참 금융주가 올해 들어서는 주가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은행, 증권 관련해서 또 상품도 같이 소개를 하니까 저희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종목별로 좀 고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어서 주말에 쏟아져 나온 중요 월가 이슈들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돌파 어디까지? 예, 그야말로 사상 최고가 경신 또 경신입니다.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질주하고 있죠.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다음 저항선으로 꼽히는 12만 달러 돌파. 정말 시간 문제일까요?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자에 11만 8천 달러 돌파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일요일이죠. 오늘 새벽 어젯밤 보면 11만 9천 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매매 많이들 하시잖아요. 12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12만 달러 돌파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펀더멘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핵심적인 것은 역시 비트코인 관련 시장에 돈이 뭐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표에도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에 관련된 ETF의 자금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련된 ETF 매매가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ETF를 이걸 살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런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도적 얘기가 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그 전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활성화, 제도적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도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산의 법안이 있는데 저희가 법안을 일일이 알 수는 없겠으나 클래리티 액트라는 게 있겠고요.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액트가 있고 NT-CBDC 서베일런스 스테이트 액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은 하나죠. 결국 이런 가상화폐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네. 안전성을 도모하는 뭐 네. 그런 거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와 법제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만 달러 돌파 뭐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의 수급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말 뜨거운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이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봅니다.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주가 맑음 기대입니다.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사실 AI와 관련해서 구글과 애플은 조금 지고 있고 AI에서 조금 더 성장성을 보이는 메타와 아마존이 최근에 좀 더 각광을 받는다라는 기사들도 눈에 보이는데 아마존 목표가 상향 계속되고 있네요. 네, 아마존이 이번 지난주에 그 소위 그 프라임데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루하루 보면 일단은 다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4일이나 하다 보니까 뭐 그 당연히 이제 그 세일 기한을 늘리니까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여하튼 모간 스탠리에서는요, 관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가격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하면서 아마존의 주가 상승률이 꽤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IB 중에서는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은 상당히 하반기에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요,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높여놨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아마존의 지금 주가는 한 220달러 정도 수준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 평균은 한 240달러 정도 되는데 300달러까지 올라갔던 건 상당히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JP 모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AWS 시장이 상당히 레벨업되면서 사실 계속 상승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오펜하이머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00달러 막 넘기 시작했는데 600달러 얘기했을 때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갖고 있는 애저가 다시 2차 상승을 하면서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을 반대로 AWS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꽤 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말씀드려도 평균 245달러 정도, 245달러인데 상당히 모건 스탠리나 그리고 JP 모건 상당히 하반기에 탑표로 제시하고 있고 여기도 뭐 물건이 잘 팔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WS 즉 AI가 그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가 한복판에 있다. 네, 아마존 좀 하반기에 좀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네, 실적 시즌 기대되는 주식 세 가지입니다. 앞서서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떠한 모양새로 나아갈 것인가 얘기를 해봤는데 주식 세 가지가 딱 꼽혔네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FRB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 기대되는 주식 세 개를 꼽았는데요. 이 세 개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주가 오히려 소강 상태 그리고 약간 바닥을 다지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프로그레시브입니다. 프로그레시브는 대표적인 무기의 보험사인데요. 금년 상반기 한 5월 정도까지는 뭐 계속 사상자 효과를 가다가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쉬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예상치가 이렇게 좀 엄청나게 올리질 않고 계속해서 꾸준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월가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주가는 다시 레벨업을 시도할 거다를 얘기하면서 프로그레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로그레시브는 가이코와 더불어서 미국 최대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손해보험 회사라고 일단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학 회사죠. 다나오인데요. 다나오도 기본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주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레벨업을 시도할 거 있다. 주가는 완만하게 지금 반등 추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는 건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는데요. 당장 그 다음에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들은 수많은 빅테크 중에서 알파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오히려 5%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한 주식이 빅테크 중에서 아시다시피 테슬라, 애플,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싸도 또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요즘 구글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시장을 파일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 주장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FBB 캐피탈 파트너스 리서치 디렉터인 마이크 베일리에 따르면 이 종목 세 가지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알아봤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